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9세 은행원, 은퇴 후 첫 연금 받고 보열한 이유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해요. 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과연 은퇴 후에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곤 하죠.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중요한 전환점이니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은퇴라는 단어 자체가 막연하고 어쩐지 남 이야기 같았지만 실제로 내 앞에 성큼 다가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9세의 은행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한 한 분인데요. 매일 아침 수트를 차려입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고객들을 응대해온 시간이 30년도 훌쩍 넘었으니 사실 은퇴가 멀게만 느껴졌다고 해요. 그런데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겉으로는 이제 쉬겠다 싶어도 속으론 내가 과연 잘 준비됐을까? 연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 하는 불안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연금 지급일.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고는 이걸로 정말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착실히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막상 은퇴 후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달랐던 거죠. 아마 우리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닥치면 비슷한 심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현실감 있게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실제 사례 3가지를 예시로 들어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걸까? 퇴직 후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같은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1. 62세 자영업자 김 사장님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62세 자영업자였던 김 사장님 이야기예요. 식당을 25년 넘게 운영하시다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으셨대요. 가게를 정리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어요. 아무리 불경기라지만 내 가게니까 꾸역꾸역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죠. 그런데 막상 문을 닫으니 내가 앞으로 뭘 해서 살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나마 국민연금 조금하고 개인적으로 들어둔 연금보험이 하나 있긴 했지만 당장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따져보니 턱없이 부족했어요. 김 사장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내가 이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었대요. 오랫동안 자영업만 해오다가 갑자기 은퇴자가 되니 몸은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해진 거죠. 다행히 가족의 응원으로 간단한 재취업 자리를 알아봤고 소일거리처럼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조금씩 균형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김 사장님에게 필요한 건 연금의 액수보다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용기였다고 해요. 연금이 넉넉지 않아도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니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2. 58세 부부 맞벌이에서 둘 다 은퇴한 박 부부 이야기.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58세의 박 부부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맞벌이를 30년 넘게 해오면서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한 명은 공무원으로 다른 한 명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했는데 둘 다 어느 시점에 은퇴 시기가 겹치면서 한꺼번에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평생 같이 맞벌이를 했으니 정작 퇴직을 하고 나니까 서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어색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월급은 없고 연금이 주수입이네 하는 생각에 긴장이 확 들더라고요. 부부는 그동안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에 많은 돈을 썼고 정작 자신들의 노후 자금은 뒷전이었던 거예요.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는 해도 막상 실제 수령액이 기대만큼은 아니었고 배우자의 국민연금과 합쳐도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박 부부가 택한 건 소비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과거처럼 외식을 자주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던 습관을 다잡고 실제로 내게 필요한 것만 쓰는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갔죠.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생활 밀착형 취미의 집 근처 텃밭 가꾸기, 직접 반찬 만들기를 만들어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삶의 만족도를 챙기는 방법을 찾았어요. 오랜 시간 맞벌이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둘이 함께 취미 생활도 하고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주니까 허전함이 덜한 것 같아요.
돈은 좀 부족해도 서로 의지하며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3. 55세 이른 은퇴, 재취업에 도전한 이 과장 이야기. 마지막 사례는 55세에 조기 퇴직을 한 이 과장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조직 개편으로 인원이 줄면서 권고퇴직 형태로 나온 케이스예요. 나름 성실하게 일했지만 예상보다 이른 은퇴가 찾아온 거죠.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난 중견 간부인데 나가면 어디든 쓰임새가 있겠지라고 자신했어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 내가 생각만큼 대단한 스펙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나이도 있어서 이직 문턱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문제는 은퇴 시점이 계획보다 빠르다 보니 연금 개시 시기도 멀고 퇴직금도 아이들 교육비나 주택 대출금 등으로 빠르게 빠져나가서 의외로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손 놓고 있으니 자존감도 함께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장님은 뚜렷한 전문성을 살려서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방향을 돌렸어요. 회사 생활 동안 쌓아둔 인맥을 통해 조금씩 일을 맡기 시작했고 나름 꾸준히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퇴직 이후에 제2의 경력을 개척하게 된 거죠.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나이 먹으면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즐겁더라고요. 대기업 타이틀 벗고 보니 더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연금도 아직 못 받고 있지만 내 손으로 다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은퇴 그리고 그 후의 삶.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으실 거예요. 첫째, 생각보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다는 점. 둘째, 은퇴 이후 삶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일이 단순히 돈만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자신감을 채워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죠. 퇴직 후 첫 연금을 받아본 분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이제 이게 내 주수입이구나 하고 실감하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지실 거예요. 특히 예상보다 적게 나온 연금 수령액에 당황하거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져서 큰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작은 실천과 재정비예요. 은퇴가 단지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관점 전환이 중요합니다. 만일 연금이 부족하다면 소비 패턴을 바꿔보는 것이 시작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일할 의욕과 체력이 남아있다면 나만의 경력이나 흥미를 살려서 작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보면 생각지도 못한 활력을 얻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은퇴 후의 삶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사회적 자원들과 함께 이뤄내는 여정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59세 은행원, 은퇴 후 첫 연금 받고 오열한 이유 또한 결국은 내가 준비가 충분치 않았구나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충격이었지만 이 경험을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고 가족과도 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맞이하게 될 혹은 이미 맞이한 은퇴가 막막하게 느껴지나요? 그런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두려움에만 머무르지 말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자고요. 어쩌면 그 작은 변화가 은퇴 이후 내 삶을 훨씬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연금은 그 자체로 우리를 주저앉히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내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기회를 주기도 해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이 은퇴 후에도 보다 희망적이고 의미 있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